안녕하세요. 사연라디오입니다. 이번 사연은 서울에 사는 20대 중반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편과 내 가족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연자분의 언니가 남자친구를 빼앗아 갔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이 배신하는 기분이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이렇게 4인 가족이고요. 저에게는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랑 동갑이며 언니와의 나이 차이는 4살 정도 나요. 집안의 막내딸인 저는 다정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엄청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연애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 좋은 남자를 찾다가 지금의 남자친구와 3년 연애를 했어요. 처음이라 정말 많이 서툴고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집안의 장녀인 언니에게 연애 상담을 요청했어요. 언니는 제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어리광을 받아주고 항상 많은 조언을 해주며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자주 오게 되었어요. 저는 언니와 남자친구 두 사람에게 정말 많은 의지를 하며 사랑했습니다. 특별한 기념일이나 사오는 날이면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얼마 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남자친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니까 커플이 만나서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고 해도 사람이 많이 붐비는 게 싫다고 쉰다고만 하네요. 같이 모텔에 가서 같이 있자고 말해도 그날은 쓸데없이 모텔값만 비싸다며 그날에는 집에서 쉬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크리스마스 이브도 있는데 그냥 쉬냐고 물어보니까 상술 같은 거에는 넘어가지 말고 쉬자고 합니다. 너무 속상한 저는 언니에게 연애 상담을 시작했어요. 원래 사람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축제 같은 걸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갑자기 집에서 쉬자고 하고 나에게 정이 떨어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언니는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웃음이 났을까요? 12월 23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직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첫 연애라서 그랬을까요? 제가 어려서 그랬을까요? 저는 남자친구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질리고 어려 보였을까요? 남자친구는 저를 밀치며 질린다 질려. 내가 내 감정 쓰레기통이야? 어리광 부리면 다 끝나는 것 같아? 너랑 사귀면 애 보는 것 같아서 질리니까 제발 헤어지자. 저의 첫 연애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언니를 찾아가서 상담했어요. 미친 듯이 엉엉 울고 있자 언니가 달래주면서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언니는 크리스마스에 약속이 있어서 외박을 했고 저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울었습니다. 언니는 크리스마스가 끝난 저녁에 조용히 저를 부르더군요. 언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는 언니 편이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항상 잘하는 편이었고 이 집에서 사고 한 번 안 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언니는 이제 내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야. 무슨 일을 해도 믿어. 저는 언니가 무슨 말을 할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언니가 미안해. 사실 우리 둘이 사랑하고 있어. 좋은 감정으로 만난 지는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 남자친구도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대. 순간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둘이 만난다고 하는데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말하고 언니는 나갔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반쯤 나가서 멍하니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아빠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의 전화를 받자마자 미친 듯이 울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언니가 바람을 피운다고요?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남자친구와 아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집에도 자주 놀러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빠를 그렇게 놀리면 안 돼. 요즘 애들이 하는 몰래카메라 같은 거야? 저는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아빠도 거짓말 같지.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그 거지 같은 것들이 3개월 전부터 연애하고 있대. 크리스마스에 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둘이 같이 보내고 있었어. 아빠, 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진정하자. 아빠가 지금 당장 집으로 갈게. 아빠가 집으로 와서 저를 진정시키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후 바로 엄마를 불러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어이가 없는지 이걸 믿어야 하는 눈빛으로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은 언니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자며 안절부절 하셨습니다. 얼마 후 집 도어록 소리가 아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옆에 언니가 있었는데 울었는지 눈이 빨개져서 남자친구 손을 잡고 오더라고요. 아빠는 바로 소리쳤습니다. 너희 둘 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사람이 맞는 행동이냐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집에 손까지 잡고 들어오냐고? 저는 언니와 남자친구가 손을 잡고 있는 걸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너무 서럽고 세상이 미워서 계속 울었습니다. 진짜 개판이었어요. 상황 정리는 전혀 안 되고 누군가는 울고 있고 누군가는 소리치고 있고 아빠는 그냥 다들 꺼지라며 내쫓았습니다. 가만히 고개를 숙이며 울던 언니가 소리치더라고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 마음이 맘대로 되면 내가 이러겠어? 나 평생을 사고 안 치면서 아빠, 엄마 이쁜 딸이었어. 근데 사랑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 믿어주면 안 돼. 저는 상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둘을 죽이고 싶어서 달려들었어요. 아빠는 저를 말렸고 전 남자친구는 언니를 감싸더군요. 전 남자친구가 제발 애같이 굴지 말라면서 질린다며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먼저 좋아해서 들이댄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주저앉았어요. 아빠는 조용히 저를 앉아주었고 엄마는 남자친구를 보냈네요. 조용히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생각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부모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 둘이 너무 사랑해서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하며 그저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죽어도 못 헤어지고 허락 안 하면 장녀는 없는 걸로 생각하라네요. 1시간쯤 흐른 뒤 언니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냥 하나밖에 없는 언니를 인정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됐습니다. 둘이 머리카락 뜯으며 동물처럼 소리 지르며 싸웠습니다.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와 말리고 나서야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갔는데 언니는 없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어록을 보니 건전지까지 빼놓고 조용히 나갔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고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가족 단독방의 언니는 자기가 이 집을 나가겠다고,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딸은 이제 없는 거라네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언니는 집에서 저를 막내가 아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언니에게 전화하는 게 들려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라고. 남자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자는데 저는 이 집에서 도대체 뭔가요? 정말 서러워서 살기 싫어요. 저는 이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혹이었어요. 어리광 심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존재가 저였습니다. 평소에 저에게는 전부였던 세상이 이제 보니 거짓말투성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언니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행복하냐? 언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언니에게 답장이 왔는데 독한 년 너만 없으면 행복하다고 왔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어린 시절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고 실패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살려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실수를 하면 앞으로 바로잡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만 나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약이고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독한 마음으로 헤쳐나가길 응원합니다.
댓글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관한 다양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신청하실 사연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 제작을 도와드립니다.